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원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들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성장할 만한 기업이 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명확해지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꼭 편입해야 될 만한 기업입니다.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이 기업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영상에서 종목 추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자료집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만들어놨고 추가적인 11만 명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추가적인 자료집 만들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집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로봇 자료집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특집으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면 추가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원전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 한전 KPS입니다. 도대체 많고 많은 기업 중에서 왜 하필 한전 KPS냐? 한전 KPS를 잘 알고 계시는 분 특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 기업이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근 한국의 원전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이 기업이 전 가장 독보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들어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기억나시죠?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다른 국가 대비 너무 압도적입니다. 원전 건설 능력 자체가 너무 저렴한데요. 2021년 기준이라서 지금 2025년도라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이것보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비용 자체가 절반 가격에 불과합니다. 실제 체코 입찰에서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이 반발이 나올 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내서 체코의 수주를 따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체코 원전 핵심 설비 5조 6천억을 공급하기로 했죠. 한수원, 팀 코리아, 두코반이 신규 원전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고 본격적으로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부터 터빈까지 2032년까지 단기적인 공급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수주가 당장에 터져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어야 되냐? 맞다라고 설명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과 원전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6개월 내에 발표하기로 이야기도 했고 폴란드하고 영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좀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한국이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해드린 바가 있죠. 왜냐하면 폴란드는 원래 유럽이라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과거에 2017년도 당시에 원전 독자적으로 했다가 이제 생산 못 해가지고 결국 건설하다가 이제 포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 소송 걸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죠? 이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폴란드에 대한 수주도 한국이 이제 호시탐탐 기회가 오면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 사이에서 유럽 수출을 못 하기로 하긴 했는데 뭐 얘네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가 부탁하면 우리도 항상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유럽에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기회는 어디든지 많고 이 기회는 서서히 하나씩 시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전 수출할 때마다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냐면 웨스팅하우스한테 돈을 주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1월 한수원이 원전 한 기를 수주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억 7,500만 달러, 한화돈은 2,400억 원의 기술 이용료를 내고 6억 5천만 달러, 대략적으로 9천억 원의 물품 용역 주문을 해야 된다는 계약을 체결했죠.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는 대신에 너네 일감도 갖다 줄게라고 사실상 이제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대기업 큰 국가를 지금 등에 업고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고 그 말도 안 되는 협박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은 50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이 북미, 유럽, 그리고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신규 진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가 웨스팅하우스와 사실상 노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결국 웨스팅하우스한테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뺏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 원전의 수익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건설 단계. 이 건설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동 단계입니다. 건설 단계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가동 단계는 뭔 소리냐? 이거 돈이나 되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2기를 수주한 데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최소 50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사실 원전 건설비만 하면 24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조, 6조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뒤에 이어지는 통상 60년 정도의 원전 운영관리 계약도 함께 체결하게 되면서 건설비와 비슷한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좀 더 있는 거죠. 물론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기간이긴 한데요. 요게 하나만 원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전을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계약을 다수 체결할 수 있게 돼서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크냐라고 하면 본계약체결 과정에서 원전 운영과 유지 보수, 원전 연료 사업에 관한 협상도 이루어진다.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60년 원전 운영관리 사업도 건설비와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걸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주로 하는 기업이 누구겠습니까? 한전 KPS인 거예요. 한경 KPS의 주요 매출처를 보시면 화력, 원자력의 주요 매출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화력, 원자력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면 동사는 1984년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로 국내외 발전 정비를 책임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화력 설비,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그리고 원자력 양수 설비 정비, 그리고 송전선 유지 및 지금 이제 HVDC 설비 점검들을 수행한다. 이게 애초에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들을 한전 KPS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한전 KPS가 있고 한전 KPS가 다른 기업들한테 일감을 좀 내어주기도 하죠. 근데 주력 매출은 한전 KPC가 대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한전 KPC를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유지보수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한전 KPS가 상당히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건설뿐만 아니라 가동 단계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왜 비싸다고요? 핵 원전 연료 사업을 함께한다. 연료 전지 봉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각 국가들로 갖다 주는 거죠.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협상 결과 이제 우라늄 농축도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라늄 농축을 만들어서 핵 연료 전지봉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이거 미국에도 수출하고 다른 원전 건설에 한 뭐 체코에도 수출하고 뭐 튀르키예도 만들어주면 튀르키예도 수출하고 다양한 국가들한테 수출해 줄 겁니다. 왜냐면 만든 국가가 그 핵 연리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국가가 핵 연료 전지까지 만든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공급하는 것까지. 맞지도 않는 거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국가 거.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농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기대감이 있는 건 인정. 근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매출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뭐냐면 이 해외 원전 수주야 물론 당장에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냥 기대감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실제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요소도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재가동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계속 원전 심사를 요청한 국내 9기 원전 중 4기 심사가 내년 중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심사가 나오고 심사가 보통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전력 수요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아도 현 정부는 있는 원전은 가동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과거부터 항상 이야기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원전이 정말 특별하게 만약 뭐 위험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 돌려야 되니까 지금 GPU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GPU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조금씩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2, 3년 뒤에 짓는데 2, 3년 뒤에 전력 수요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짓는다고 하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전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은 가전은 가야 돼요. 이 땅 가지고 있는 건. 그래서 결국 설계 수명이 만료된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 운전을 승인을 받았고 3, 4호기는 운전을 멈추고 위안비 원안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한빛 1, 2호기 월성 2, 4호기 그리고 한울 1, 2호기도 2029년까지 줄줄이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동이 되겠죠. 가동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자, 근데 그냥 띡 하고 가동하겠습니다. 멈췄다가 문제 없어요. 재가동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한번 싹 점검을 해봐야겠죠. 문제가 없는지 보수는 어디 부분에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뭔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뭔지 벌어질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원전 수리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1조 원 정도 듭니다.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원전 가동 중지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월성 원전 1호기가 가동이 중지가 되긴 했는데 이 가동이 중지가 된 사례를 보면 일단 이제 이 가동을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해서 다시 그 과정 속에서 1조 원어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 단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규모가 크겠죠. 근데 줄줄이 심사가 전망이고 줄줄이 다시 검사받고 다시 현재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다 보수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전 KPS 같은 기업의 매출이 국내 원전의 재가동 이슈로 설비 이슈로 그러니까 유지 보수 이슈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가 꾸준히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결국에는 성장 이 캐파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캐파의 한계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원전 수주 이 재가동에 대한 지금 현재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연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좀 부족한데 이게 이번 연도 1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잠깐 일회성 비용이 잠깐 증가해서 영업이 작년보다 좀 부족한데 뭐 엄청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성장성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당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말고 관심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 KPC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가격도 쌉니다. 비싸지 않아요. 현재 그 다른 기업들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이제 비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대장이니까 들고 가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쉽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2,000억 이번 연도 못해도 1,800억 정도 나오죠. 그죠? 이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2조 3천억이거든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가격에서 한 5만 원대 이하로 살짝 대략적으로 한 47,000원대 지금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 눌림목 저점 있잖아요. 요런 자리 오시면 쓸어 담아도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 단가 오시면 충분히 놓치지 않고 매집을 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선발대 보내두시고 눌림목 조금 나오면 좀 더 매집한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이 종목을 지켜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넣어두시고 비중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공략해봐도 되는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요. 눌림목 나올 때 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원전 이야기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골라드리는 것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다 맞는다 생각하진 않아요. 뉴스를 보면서 제 생각들을 정리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태까지 이런 방향성 이런 생각대로 분석을 했을 때 승률이 그래도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내용대로만 거래하셨어도 뭐 수익을 놓치는 한은 있어도 제가 공략 자리를 드렸던 자리는 9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말 한 번 빼고는 다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좀 내어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 다 해드렸었죠. 제가 유독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자세히 분석해드렸고 또 운이 좋게도 이걸 잘 들어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95% 확률이 나왔다는 건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맹신하진 마시되 그래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청하시면 훨씬 더 공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주기적으로 매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원전 관련 종목도 무슨 종목 잡아야 될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언제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가격 단가 얼추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우리가 비중을 많이 담아야 될지는 추가적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번 브리핑 영상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전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 로봇 관련된 자료집도 곧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달 안쪽으로 여러분 내어드리는 거 자료집 받고 싶다 혹은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급등 추천 종목들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이런 곳들이 있어요. 뭐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뭐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 하세요 라고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를 가져가는 경우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그냥 불법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싹 팔려 다니는 거예요. 이거 불법적으로 다 판매해가지고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사기 전화, 사기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다 그런 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입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진행해 드리는 것도 지금 이제 100% 무료고 당연히 무료고 핸드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뭐 아이디 만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서 이용하시면 되냐면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
단기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시황.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장 주도주 후보 자료집. 여러분 뭐 종목 하나씩 모아두는 거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좋은 이슈들 왜 그런지까지 자세하게 자료집을 통해서 만들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 종목은 급등 추천주 클릭해 보시고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을 지금 현재 위에서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자료집이 있습니다. 여기 로봇 자료집이 하나 더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그리고 전일차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전날 올랐던 거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특별한 뉴스 없으면 또 가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특히나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